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삼성전자. 이때까지 버티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삼성전자를 우리가 어디까지 버텨야 될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저 구독자 10만 명 이벤트로 최근에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료집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이때까지 버티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제가 이 영상을 또 찍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최근에 이 삼성전자 영상을 거의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어디에 공략을 해야 될까, 어디에 사야 될까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렸고 그 부분은 명확하게 삼성전자를 121선 이하에 공략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121선 이하를 단 하루 만에 이탈을 못하다가 단 하루 만에 이탈을 해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음봉 안에서 모두가 뭐 어딘가에 매수했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뭔지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이 구조적 성장기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잠깐 지금 좋아요. 저평가 구간이에요. 고평가 구간이에요. 이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왜? 일단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최근에 우리가 흔히 얘기한 투자은행에서 매수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달러를 웃돌았던 엔비디아 주가가 AI 거품과 경기 침체 우려로 25% 이상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주가가 최저 90.69달러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갓비디아 하면서 엔비디아 하면 그냥 찍으면 수익 납니다라는 흐름이었는데 엔비디아 갑자기 25% 하락을 하면서 90달러까지 밀렸죠. 사실 대부분 100달러 밑으로 내려갈까 싶었는데 그 밑을 깨고 한 10%가량 더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위탁 생산 기업인 TSMC가 지난달 매출이 1년 전보다 45%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이거 뭐야? 엔비디아 거품 아니었어? 분명 엔비디아가 이 발주를 TSMC에 넣는데 TSMC 매출이 늘었다는 건 엔비디아가 발주를 많이 넣었다는 거고 그럼 엔비디아 사실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나와줬다라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 신형 AI 칩 블랙웰 B200의 생산 지연도 수익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블랙웰 생산에 사실 좀 타격이 있어서 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왔죠. 근데 사실 이게 악재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3, 4개월 사이에 뭐 엄청난 블랙웰을 대체할 만한 GPU를 누가 만드냐, AI 가속기를 만드냐, 없거든요. 그 뜻은 뭐냐? 오히려 그냥 살 사람들이 늦게 산다일 뿐인 거지. 3, 4개월 밀린다고 해서 그거를 대체할 만한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자체 AI 칩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겠지만 자체 AI 칩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4분기에서 7분기 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진짜 빨라야 내년 말이고요. 늦으면은 2026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블랙웰이 양산이 조금 미뤄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티머시 아쿠리 UBS 애널리스트는
블랙웰 출하 지연이 최대 4주에서 6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3개월, 4개월을 얘기했지만 너무 그거는 심하게 봤고 뭐 길어야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로 보고 있고 12월 중순에나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만큼 걱정할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은행들에서 뭐라고 했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우리가 뱅오아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동안 낙폭이 좀 과도했다면서 반등할 주식 1순위로 엔비디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가 괜찮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1순위로 엔비디아를 선정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거의 추천이라 볼 수가 있고 UBS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 주식 매수를 추천하며 목표 주가를 그 전 목표가보다 더 높게 잡았습니다. 150달러로 제시를 했고요. AI 반도체를 대량으로 구매한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기업들이 투자 대비 성과를 논하는 것은 아무리 빨라도 2026년이다. 아니 지금 투자한 지 사실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1년 만에 돈을 많이 벌었니 조금 벌었니 하는 게 말이냐 이게 되냐. AI가 나온 지 지금 이제 1년쯤 됐는데 어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AI 칩의 수요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는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AI 인프라 등 자본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투자했으면 더 투자했지 덜 투자할 생각은 없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부분이었고 다시 좀 기대감이 생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의 성장에 어디가 HBM이 대량 소비될 것으로 전망이 같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내년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 소비량을 대폭 늘릴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새로운 GPU AI 가속기를 내놓을 때마다 최신형의 HBM을 최대한 꽉꽉 집어넣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HBM은 항상 수요가 넘친다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내년 블랙웰 울트라와 B200 등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HBM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을 전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HBM 소비가 크게 늘어 올해 연간 선장률 200%를 돌파하고 내년에도 HBM 소비가 2배 이상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AI 가속기는 점점 더 좋아질 거고 그럼 점점 더 많은 HBM과 점점 더 신형의 HBM을 시장이 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지금 당장은 안 쓰고 당장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HBM3E가 2개월에서 4개월 내에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걸 안 쓰고 못 배긴다는 뜻이죠. 결국엔 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HBM3를 많이 쓰겠네. 부족하니까 대폭 늘릴 거니까 많이 쓰겠네. 그럼 얘기하는 게 이 또한 삼성전자한테 수혜죠. 근데 많이 쓰면 또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디램 쇼티지입니다. 디램 쇼티지가 뭐예요? 말 그대로 디램 공급 부족이죠. 이게 아시겠지만 HBM 디램과 범용 디램은 생산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HBM 디램으로 우리가 시설을 사용하면은 디램을 못 만들어요. 근데 디램으로 쓰면 HBM 디램을 못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에? HBM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디램 쓸 것도 HBM으로 바꾸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HBM으로 막 쓰겠지만 결국엔 디램 생산이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그러면 단가가 증가하지 않겠느냐? 삼성전자가 HBM3 12단부터 본격적인 HBM 시장 공략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이번에 HBM3 12단 좀 집중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처럼 HBM 격차를 줄이고 있는 이유는 메모리 엔지니어 출신인 전 부회장이 HBM 신제품 개발과 수율 향상에 집중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뀌었죠.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 D램이라든가 메모리 반도체 거의 최고치를 찍을 때 주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 삼성 SDI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왜? 다시 삼성전자의 HBM을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전 부회장이 오고 그동안 HBM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였던 처리 속도, 발열, 고전력 등의 문제를 해결 중입니다. 그래서 HBM3E를 공급해 전체 HBM 매출에서 HBM3E가 차지하는 비중은 3분기 16에서 4분기 몇 배입니까? 거의 뭐 4배죠. 64%로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단 한 분기 만에 HBM에 대한 수요가 크게 폭증한다.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늘어나면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HBM의 급격한 캐파 증가로 D램 공급 쇼티지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범용 D램 가격 급등이 전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HBM D램은 어떻게 맞춰 보겠는데 범용 D램을 만드는 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는 급등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범용 D램을 어디서 쓰는데 이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내년 4분기 D램 영업이익률이 HBM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 HBM 설계와 공정 난이도가 상승함에 따라 수율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웨이퍼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웨이퍼를 거의 HBM에 몰빵 쳐버리면 D램에서 양산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분기에만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8에서 13% 오르면서 전체 D램 가격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D램 가격은 이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느냐? 내년에도 D램입니다. 이거 35% 상승이 예상돼 이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D램 영업이익률은 5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HBM의 영업이익률이 60% 수준에 달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50%를 넘어서서 D램 영업이익률이 70%까지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D램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D램 영업이익률 70%를 기록한 것은 있었던 적이 있느냐? 2018년 3분기로 영업이익이 그 당시 17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역대 최고 수익을 내면서 70% 기록했는데 그게 또 내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물리고 물리는 거예요. AI PC와 AI 스마트폰이 본격화되면서 B2C 수요까지 회복이 이루어지면 D램 수요 빅그로스는 올해 17%에서 내년엔 20%까지 상승 전망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젠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AI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는 D램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것도 고용량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근데 AI 스마트폰이 팔려봤자 얼마나 팔린다고요? 뭐 D램 수요가 늘어봤자 얼마나 는다고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삼성전자한테 주는 영향이 있나요? 바로 애플 AI 인텔리전스입니다. 애플이 올해 애플 16에서 아이폰 16에서 AI를 탑재를 하죠. 그래서 애플이 자사 첫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의 올 가을 공식 출시를 위해 투자 확대 기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목숨 걸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에는 AI와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이 확실하게 포함됐습니다. 애플이 AI에서 좀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잖아요. 여기서 완전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애플이 AI를 올 가을 출시하고 미래에 더 많은 성장을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고요. 오는 9월 출시가 유력한 아이폰 16이 애플의 첫 AI 폰으로 출시될 전망입니다. AI를 출시하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게 왜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 이번에 얼마 만든다고요? 예, 보통 많이 해야 뭐 2억대 뭐 이랬습니다. 목표를. 이번에 얼마? 5억대입니다.
2배 이상 올려버렸어요. 원래 많이 바꿔야 2억대 이렇게 전망했는데 이번에 거의 2배 이상을 목표치로 올려버렸다. 그 정도로 아이폰에 이번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의 온디바이스 AI 시스템을 처음으로 채용한다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고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애플의 첫 AI 시스템으로 원래 안 되던 통화 녹음도 되고 요약도 되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I 음성 비서죠. 시리도 생성형 AI가 결합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기대가 좀 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얘기를 하기를 AI 기능이 강화되는 아이폰 17이 출시되는 내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출시되고 한 1년 동안에만 대략 아이폰 판매량이 5억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16에서 17까지 5억 대면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형 기기의 사양에서는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폰 16 수요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은 아이폰에 D램이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D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HBM 만든다고 못 만들면은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 D램을 삼성전자가 만드냐? 또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마이크론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삼성전자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냥 뭐 얘네가 그냥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뭐 그 정도인가요? 아니죠. 삼성전자는 그 D램에 대한 수요를 아이폰이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아이폰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입니다. 애플의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중국 BOE가 기술 문제로 공급의 난항을 겪으며 OLED 경쟁력을 갖춘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애플의 올해 아이폰 16 출하량은 약 9천만 대로 이 가운데 OLED 패널 30% 정도 많은 1억 2천만 대로 추산이 됩니다. 그럼 1억 2천만 대를 누가 만드냐? 회사별 예상 공급 물량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약 8천만 대, LG 디스플레이가 4,300만 대죠. 뭐다? 삼성 디스플레이, 삼전 안에 있는 얘네가 지금 8천만 대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6 프로, 프로 맥스, 그리고 일반형과 플러스 모델까지 4종의 OLED를 양산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폰 판매량 증가, 아이폰 증가에 따라 수혜를 계속 입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D램 쇼티지를 만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구조적인 성장기가 오고 거기에 HBM까지 들어간다면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가격이 낮냐, 지금 가격이 당장 뭐 높이 올라가냐, 이게 아니라 구조적인 방향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블랙의 생산 지연 리스크는 예상보다 피해가 적습니다. 아까 몇 달에서 몇 주로 줄었죠. 오히려 HBM3 수요를 자극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HBM 수요 성장이 범용 D램 쇼티지를 만들고 D램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률 성장 전망입니다. 그리고 애플 AI 인텔리전스 출시로 아이폰 16 판매 5억대 전망으로 디스플레이 생산 기업 삼성 디스플레이 직접 수혜 전망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가 121선 이후 매수 후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대략 하루에 10% 이상 급락한 걸 통계로 내봤습니다. 역사적으로 몇 번 있냐? 7번에서 8번 있더라. 역사적으로 하루 만에 10% 빠진 적이 7번에서 8번 있는데 그 7번, 8번을 체크를 해보니까 약 3개월 전후로 주가가 22%가 급등했더라. 이게 통계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삼성전자가 10%가 하루 만에 빠진 이후에 3개월 뒤에 주가를 보니까 22%가 대부분 상승했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1선을 깨면서 10% 이상 하루 만에 급락을 했고요. 그러면은 그 저가 대비해서 3개월 전후로 약 22%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럼 대략 86,000원 이상까지도 상승이 전망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보시면 지금 121선 깼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사실 뭐 저가 대비 여기서 최저점 대비 20%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대략 84,000원이에요. 저는 84,000원은 좀 낮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86,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은 저희는 10만 원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1차로 86,000원 돌파 지켜보면서 긍정적으로 가자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 안에서 계속 올랐다 내렸다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적인 성장을 봐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는 지금 구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이 통계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10% 이상 급락한 이후 8번에서 7번, 8번이 있었는데 대부분 3개월 전후로 22%의 상승이 나왔더라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최저점 대비해서 84,000원 정도인데 저희는 일단 86,000원 이상까지도 일단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뿐만 아니라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아까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적어야 되나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 적을 데도 없고요. 그냥 무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꼭 설치하시고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적지 말라면서 이메일은 왜 적나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아이디, 그냥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접속하라고 그냥 이메일을 적으라는 거지 이것조차 없으면은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정보를 다 빼고 그냥 여러분들이 접속할 수 있을 만한 아이디 비번만 적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저는 개인정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구분만 되는 아이디 비밀번호만 적고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그 다음에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로봇 온디바이스 AI까지 해서 100% 무료로 자료집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거든요. 무료로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8월 14일, 13일, 12일, 9일, 8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장전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이것만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제가 100% 무료로 평생 운영할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